고 전두환 씨 손자가 SNS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전 씨 일가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수도권에도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사업장엔 7년 전에 발표한 프리미엄 가전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 계좌번호가 명시된 청첩장을 1,300여 명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가 사려두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5년 동안 법인 택시회사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지급한 56억 원 중 20억 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SNS를 통해 가족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5월 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전 씨 일가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SNS입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칭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할아버님이 하신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어요. 세대를 건너뛴 사과에 5.18 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기 있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존중하고 또 얼른 볼 때 그분이 상당히 양심적으로 힘들어 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폭로를 계기로 전 씨 일가를 둘러싼 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전 씨의 추징금은 1,280억여 원으로 전체 2,205억 중 5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 씨가 숨지면서 절차가 중단돼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환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추징 범위를 가족까지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추징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 추징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이 법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남은 추징금 환수는 어렵지만 비자금 의혹 등 손자의 폭로 내용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이란 자가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이들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5월의 정시를 5월의 정의로란 슬로건 아래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행사일을 탈퇴한 걸 두곤 일부 단체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민중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비수도권에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광주 사업장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가 생산됩니다. 특히 개인화를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군, 이른바 비스포크 시리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 세탁기 생산 라인 일부, 2014년엔 청소기 생산 라인, 2016년엔 냉장고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뒤 이어진 체제입니다. 2016년 당시 분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생산 라인 이전으로 지역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그러자 삼성전자 측은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을 반복한 여론 잠재우기용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는 300조 원 규모의 수도권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비수도권에도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 공장에 대해선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 중심으로 생산 제품을 확대, 재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7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광주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는 없으리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조만간 광주 공장의 세탁기 라인에서 건조기를 함께 생산하기로 한 것을 신규 투자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 계좌번호가 명시된 청첩장을 1,300여 명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는 사려 깊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지역민들에게 보낸 청첩장입니다.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장 안내와 함께 김 군수 명의의 축의금 계좌가 명시됐습니다. 김 군수는 이 청첩장을 지인 등 주민 300여 명에게 보냈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1,000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군청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군수가 보낸 청첩장을 모른 척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어 금전적인 부담까지 안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담들을 주는데 그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낸다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단체장의 경우는.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수장인 만큼 조용하고 검소하게 치러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그런 것은 이제 잘못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보니까 너무나 전국적인 또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를 가족과 친지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르거나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알릴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의를 빚자 김성 군수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군청 내부 게시판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제 행동과 처신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의 경솔한 행동에 주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한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3차례 열리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이상익 한평군수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평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평군 유치위원회는 내일 농업단체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추가 설명회가 끝나면 찬반 의견을 모아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재분리 방침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연구원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경련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노조원의 80% 이상이 연구원 분리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공감하기 어렵고 분리 합의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도 광주는 전남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형 광역시라며 분리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조 발제에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조실장은 특 광역시 중 독립연구원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고 상이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의 분리만이 답이라며 전남도도 분리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법인 택시회사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년간 5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엔 없는 광주만의 택시 지원 정책인데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 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차량을 새 택시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모두 56억 6,800만 원이 택시 법인에 지원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시행한 사업입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과정부터 사후 감사까지 시 차원의 관리 감독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감추었던 것 자체가 자신들의 부실 행정, 탈법 행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요. 실제 집행된 보조금 가운데 부당 지급된 경우가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시민 제보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부당 집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파쇄를 그때그때 해버렸다고 그래요.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들이죠. 시민단체는 광주시에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광주택시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택시업계에 재차 기본요금 4,00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에서 4,600원 인상안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협의에 이르더라도 시의회 의견 수렴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어 다음 달 중 인상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포털 사이트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KBC 뉴스에 대해 지역 각계각층에서는 응원과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수건에 대한 올바른 전달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BC는 지난 1년여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여수산단 폭발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를 보도했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고흥 우주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의 현안을 설명해왔습니다. 지역의 아픔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4.3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알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억울한 73년의 여순 사건 족쇄를 푸는 역사적 사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이제 KBC를 통해서 전국에 그리고 글로벌 이런 구독자들에게도 공급이 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수도권 중심의 뉴스 플랫폼 시장에서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KBC 뉴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90%가 중앙사인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지역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전달하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그 지역 인재, 그 공기업이 많이 또 유치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많이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훨씬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유일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로서 KBC는 지역 여론 수렴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90대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 중부 새마을금고는 최근 3선을 연임한 전 이사장의 중도사직에 따라 오는 1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로 금고이사 출신의 92살 김모 씨와 52살 김모 씨가 출마했습니다.